여러분들의 조직은 과연 안전하신가요? 이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불안 요소가 팽배한 조직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직은 정말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리적 안전감, 성과를 내는 조직의 비밀 무기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칭 문화 디자이너 조직문화팀 장성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연의 주제는요, 성과를 내는 조직의 비밀 무기, 바로 심리적 안전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한번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닷가의 절벽 같은데요. 네, 보시면 가운데에 삼각형이 좀 보이는 것 같고 4개의 하얀색 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절벽에 2명의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의 한 바닷가의 절벽이고요. 어디에서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리모트 워크의 개념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저 절벽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불안해서 당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른 장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세권으로 봤을 때는 역세권은 아니고 대충 쓰나미 세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차량이 보이실 텐데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은 차량이 바다로 침수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절벽의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저 지지대가 바닷물의 소금기로 혹시나 부식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전전긍긍하면서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과감히 이직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곳은 어떠세요? 네, 삼성전자의 사옥입니다. 멋진 외관이 두 눈을 사로잡고 있죠. 하지만 연일 참상을 보여주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삼성전자 법인 사옥입니다. 전쟁과 폭격의 한가운데서 과연 업무에 몰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전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반대로, 너무 대놓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여기는 어떠신가요? 갈매기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볼일을 보다가 볼일과 함께 떨어질 염려가 없는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 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곳.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99%의 사람들은 아마도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후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네, 바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의 다양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것은 편안함이 보장된 상태, 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없다는 상태고요. 불안한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 요소가 혹시나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위험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일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불안하기 싫어서겠죠. 불안전하기 싫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로운 상태에 있다. 나에게 해로움이나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조금은 꺼려지거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이 난다. 그리고 불안 요소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은 과연 안전하신가요? 네, 2003년 2월 1일 미국 텍사스주 상공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공중에서 분해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참사로 타고 있던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의 위험성을 의심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2주 전 나사의 엔지니어인 로드니 로차가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연료 탱크에서 튀어져 나온 자그마한 단열재가 기체의 왼쪽 날개를 손상시킨 것 같다라는 의심이었는데요. 로드니는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정찰 위성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사에게 이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전 팀 공식 회의에서조차 로드니는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콜롬비아호의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건 이후 사건을 보도하던 ABC 방송의 한 앵커가 로드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요? 네, 로드니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단 엔지니어고 린다 햄은 저보다 훨씬 높은 분이니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뜻은 마음속에 말할 거리는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표현인데요. 사건 발생 7개월 후인 8월 26일 콜롬비아호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렇게 밝힙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조직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장일치의 조직 문화, 즉 나사의 집단 사고 문화와 소수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리더 계층, 이 두 가지가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고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과연 로드니 로차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도 자신에게 해로움이나 손실이 올 거라고 우려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꺼려졌겠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인사적인 보복이라든지 처벌이 발생하지 않을까, 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겁이 났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심리적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로드니는 침묵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불안 요소가 팽배한 조직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직은 정말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리적 안정감, 성과를 내는 조직의 비밀 무기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도 인간관계의 위험, 즉 무시나 어떤 인사적인 처벌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 이것이 바로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낮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있는 조직,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이런 불안 요소가 만연된 조직은요, 선택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행동이 침묵입니다. 이런 모습일 텐데요. 네, 회의 시간에 의견 내는 것이 두려워요. 네, 내가 틀렸다고 질타를 받거나 무지해 보인다고 무시당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콜롬비아호 폭발 사고의 원인이었죠. 구글,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이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구글에서도 왜 어떤 팀은 다른 팀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 걸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구글은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이유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의 합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네, 다시 돌아와서 구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통계 전문가, 심리 전문가, 민속학자, 인류학자,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글에 있는 180여 개의 팀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성과 팀이 갖춘 특징 5가지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가장 중대하면서 이 5가지 중 4가지 요인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4개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팀원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각자의 일을 모두가 다 잘 할 거라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기대를 충족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상호 우전성, 그리고 우리 팀원들은 자신에게 맡은 일, 그리고 이런 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체계와 명확성 등 5가지 요인들을 뽑을 수 있었는데요.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팀 성과를 높인다고 생각했던 요소인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구성원들이 되게 외향적이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어떤 예상, 그리고 연공서열, 이런 모든 조건들은 실제 성과와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의 높고 낮음이 우리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글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들에 나타나는 특징들과 모습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시야와 고성과를 지향하고요. 자신의 업무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능동적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업무 몰입도는 굉장하겠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역동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혁신하고자 했으며 이런 개개인의 혁신들이 모여서 세계 최고로 성장하는 구글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조직에, 우리 회사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인 심리적 안정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단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로는 심리적 안정감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겁니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경영진과 또 우리 직책자와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패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실패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 아니며 개인의 무능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행착오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더불어서 실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창조적, 도전의 과정, 혁신의 과정에서 발생한 창조적 실패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성원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기꺼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학습을 장려하는 문화입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팀에게는 높은 업무 수행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들은 그 높은 업무 수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활발하게 의견과 지식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해서 스스로 배움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성장을 위한 의욕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 구성원들은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2단계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구성원 모두는 그거에 맞는 말과 행동을 습관화하고 그 습관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팀 리더는 팔로워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팀 리더는 이런 팔로워십 강화를 통해서 우리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야 되고요. 팀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모아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팀장은 헌신하고 조언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팀 리더는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적 겸손함입니다. 상황적 겸손함이라 하면 리더인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지 않으며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팀원들의 리더십 강화입니다. 리더십은 직책자만의 덕목이 아닌 능동적으로 일하려는 모든 직위에 있는 구성원들의 필수 요소입니다. 침묵 대신 솔직한 표현을, 그리고 두려움 대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그리고 자세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봤을 때 젖잘싸라는 말을 쓰면서 졌지만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경우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우리도 패배를 피하기 위한 경기가 아닌 승리를 위한 경기,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는요, 새롭게 전환된 실패 프레임을 위한 제도화 문화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실패를 포상하고 실패를 기념하면서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는 실패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실패에 대한 안전이 보장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꽃이 핀 자리에는 무조건 열매가 맺어지길 마련입니다. 제가 2단계를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꽃은 열매를 맺는 일에 결사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화로 꽃 피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모두가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뿐이다. 우리 이 내부에 있는 이런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내고 높은 심리적 안정감이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면 현대 엘리베이터에 있는 140여 개의 팀들은 실패와 도전에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 140여 개의 팀이 두려움 없는 조직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